시작합니다. 그런데 50분만 잘 버텨봐. 자, 목표 변한 겁니다. 우리 앞에서 이런 거를 했었어. 자, 첫 번째는 이거야. 조건이 fx를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눌 건데 분모에 있는 a는 0이 돼서는 안 돼. 필기 안 하고 또 잘 듣고 있네. 나눌 때. 자, 이때 몫을 우리는 qx라고 할 거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할 거야. 어차피 1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상수, r은 상수가 돼. 자, 그런데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fx를 이번엔 무엇으로 나눌 거냐면 ax 플러스 b로 나눌 거야. 나눈 몫과 나머지를 한번 써보자. 이게 목적이야. 앞에서도 했었어. 똑같은 거. 자, 목적을 한번 볼게. 여기 조건부터 갈게. 자, fx를 처음에는 뭘로 나눠?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눈 거야. 자, 그럴 때 우리는 몫을 qx라고 했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한 거야. 쉬는 시간 잘 지켜야 돼. 손해보잖아. 쉬는 시간에 뭐 나갔다 오든 뭐든 시간 안에 맞추면 되는데 뭐 이게 난 눈이 풀고 있고 나쁜 거야. 저는 빵점 맞는 게 나쁜 거 아니야. 공부하면 돼. 근데 여러분들은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이제는 상식을 알 나이가 됐어. 중학생 아니야. 자, 이제는 fx를 뭘로 나누고 싶대? 가로 ax 플러스 b로 나눌 거야. 그런데 위에 있는 이 조건을 이용하자고. 자,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눴던 거를 ax b로 플러스 b로 나눌 거야. 그럼 이 모양으로 만들려면 여기다 얼마 곱하면 돼? 그렇지. 그리고 qx는 그대로 이렇게 곱해지는 거야. 그럼 위의 식이나 아래 식이나 똑같은 fx가 되는 거지. 그리고 플러스 r은 그대로 쓰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중괄호 이렇게 써버리자. 이런 등식을 만들었잖아? 그럼 얘를 읽으면 돼. 아, 따라서 fx를 무엇으로 나눌 때? ax 플러스 b로 나눌 때 쉬는 시간 지켜야지. 그런 건 나쁜 거야. 너희도 손해봤잖아. 선생님 수업하고 있고. 그렇게 연락하고 좀 서둘러야 돼. 아니면 똥 싸다가 늦는 거는 기다려줍니다. 우리 늦지만 안 돼. 자, 나눌 때 몫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a분의 1 qx라고 얘기하면 된다. 여기 옆에 곱해보면. 그리고 나머지는 변함 있어 없어? 없어. 처음 조건과 똑같은 나머지는 r이라고 씁니다. 자, 넘겨보세요. 이제 그리스법 문제 하나씩 풀어보고 오늘 이제 드디어 고등학교에 인수분해로 들어가게 될 거야. 한 두세 문제 풀면 이렇든 저렇든 벌써 두 달은 지나가고 있고 인수분해 지나가면 복수수가 나와. 이제 허수가. 자, 우리 44번 문제 읽어주세요. 눈으로. 아래 그림은 다항식 2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3x 마이너스 3을 무엇으로 나눴어? x 마이너스 2로 나눌 때의 조립제법의 그림을 그려주는데 거기서 우리 A, B, C 다 구해서 더하자요. 실제로 나눠보자. 조립제법으로 1차식으로 나눌 때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으로 몫과 나머지를 구할 거야. 자, 나뉘는 식의 개수들을 차분하게 써줍니다. 2, 마이너스 6, 13, 마이너스 3. 자, 꺾은 선 그리고 여기는 얼마를 쓸까? 2. 그렇지. 얘를 0으로 만들 때 x값 2를 쓰는 거야. 자, 그리고 첫 번째 숫자는 그대로 내려온다 했지? 2. 두 번째 과정은 이렇게 사선으로 어떻게 곱하고 그러면 4가 될 거야. 그 4를 다음 칸에 쓰는 거야. 자, 위 아래 어떻게 한다고 했지? 더하기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고 또 여기 2와 여기 숫자를 어떻게 곱하기 그럼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거를 다음 칸에
자, 위에서 아래를 다시 더하고, 그럼 얼마? 9. 이번에도 2하고 2, 9하고 곱하기. 그러면, 아주 좋아. 18이 될 거야. 자, 그 18을 다음 칸에다가. 자, 마지막으로 위에서 아래 더하기. 그럼 얼마? 15. 그럼 마지막 숫자가 반드시 뭐가 돼? 나머지. 나머지. 얘가 뭐라고 했어? 아니, 개수. 몫의 개수라고 해야 정확하지. 몫이 아니야. 몫의 개수. 그래서 몫은 어떻게 써? 2x 제곱. 얘가 2차 항계수, 마이너스 2가 1차 항계수, 플러스 9가 상수항이 되지. 자, 몫과 나머지를 다 구했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로 가봐. A 값은 얼마야? 2. 2. 문제 봐, 문제 책에. B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 여기가 바로 A였지? 얘가 A. 그 다음에 B는 어디에 있냐? 6에 B. 그 다음에 C는 바로 15가 되겠네. A, B, C 결정됐으니까 더해서 끝. 자, 이제 45번을 보세요. 아까 몫의 변형을 아예 문제화 시킨 겁니다. 자. 문제 또 눈으로 읽어주세요. 45번. 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자, 이것을 1차식으로 나눌 건데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방금 선생님 머릿속으로 쑥 잡념이 들어와서 아, 이따가 수업 다 끝나고 집에 가서 그날 육개장 먹고 싶다 막 이런 거. 여러분도 공부할 때도 그런 잡념 들어오잖아. 그거 어떻게 막냐? 그럴 때 공부할 때는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다시 집중하려고 애쓰면 고쳐져. 안 그러면 시험 때 계속 잡념 들어와. 시험 볼 때, 수능 볼 때도 마찬가지야. 저기 창문 봐. 밖에서 계란이 왔어요. 이 소리도 들려. 그리고 선생님도 슬리퍼 끄는 소리도 들려. 옆에 친구가 싹싹 쓰는 소리도 들려. 막 이렇게 돌리다가 또 떨어지는 소리도 들린다고. 생활소음이라고 그러지. 언제나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과제하거나 시험 볼 때는 고개 들지 말고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돼. 우리 테스트 볼 때 가끔 원장님이 어떤 공지 때문에 알려주려고 들어오실 때 있잖아. 그때 막 말씀하려고 하면 테스트 볼 때는 원장님 테스트 보고 있어요. 시험 보고 있어요.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럼 알았어 하고 다음에 좀 이따가 말씀하실 거 아니야. 자, 이제 조립제법 이용할 건데 기본적인 조립제법에서 1차식은 x의 개수가 뭐였어? 1이었던 이걸로 조립제법을 만든 거야. 자, 이때 x의 개수는 얼마야? 1이지? 근데 여기 x의 개수는 얼마야? 3. 조립제법 하는 방법은 똑같지만 얘로 나눌 때, 즉 x-3분의 1로 나눌 때나 3x 빼기 1로 나눌 때나 자, 얘를 0으로 만들면 x값 3분의 1이고 얘도 0으로 만들면 x값 3분의 1이잖아. 조립제법의 방법은 똑같지만 기본적으로는 얘로 나누는 방법이기 때문에 몫을 살짝 조정을 해줘야 돼. 얘로 나눌 때는. 자, 개수들 쫙 씁니다. 나누는 식의 개수를 나란히 써주고 꺾은 선 그어주고 자, 여기 얼마? 3분의 1. 그렇지. 이때 3분의 1은 얘를 0으로 만든 x값이야. 다시 한번. 얘를 0으로 만든 x값도 3분의 1이고 지금 이 조립제법은 얘로 나눈 게 아니라 이것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 이렇게 되겠지. 3 그대로 내려오지. 자, 이렇게 곱하면 얼마? 1. 그 1을 다음 칸에다가 위아래 더하지 얼마? 6. 오케이. 또 3분의 1과 6을 곱하지 얼마? 2. 다음 칸에다가 위아래 더하지 9. 또 3분의 1과 9를 곱하면 얼마? 3. 자, 여기다 마무리 해주는 거야. 그러면 자, 얼마가 돼? 4. 4. 그러면 이 4는 나머지가 맞아. 그런데 자, 우리 얘가 뭐라고 했어? 뭐 개수. 그렇지. 목 개수. 그래, 의자는 빼자. 자, 목 개수야. 몫의 개수니까 몫을 아무 생각 없이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를 쓰면 틀린다고. 왜? 지금 이 방법은 요 3차식을 요걸로 나눈 거야.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뭐로 나누는 거야? 3x 빼기로 나누지? 여기 계수 얼마? 3. 그러면 옆에다가 얼마 곱해? 3. 아니지. 3분의 1. 잘했어. 3분의 1을 곱해야지. 아까 a분의 1 곱했잖아. 그래서 정리해버리면 정계 얼마? x제곱. 또 정계 얼마? 2x. 정계 얼마? 3. 플러스 3. 이게 바로 몫이야. 이 문제. 그래서 몫의 변형은 다시 한 번 한 거야. 우리 나눗셈 할 때도 했듯이. 나머지는 변함이 없어. 그대로 4가 됩니다. 자, 46번 갑니다. 46번에 별표 치세요. (46번) 학교 시험 문제 나올 확률 90% 이상. 그 똑같은 문제야. 숫자만 빼고. 숫자만 살짝 바꿀 거야, 학교 시험에서.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막 틀려오지. 그리고 막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 안타까워, 쌤도. 그런데 대학은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자, 잠도 깰 겸 수학 공부 왜 한다? 대학 가려고. 거꾸로 대학 가는 마음 없으면 수학 공부 안 해도 돼요. 자, 여러분들도 옆으로 쭉 이렇게 나란히 써주세요. 거기는 교재는 줄 바꿔 써있지만, 자, 이 식이 항등식이래. x에 대한 항등식. 자, x에 대한 항등식이야 얘가. 그리고 a, b, c, d를 구하래. 미정계수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야. 기본적으로 수치대입법 아니면 계수비교법. 예. 이거 시험 보다가 이런 펜 떨어뜨리니까. 근데 그거 만약에 학교 시험 볼 때 펜 떨어져서 네가 모자 빼가지고 딱 주시면은 그거 퇴색이다. 네. 흔들어서 선생님 하고 불러야 돼. 시험 볼 때. 요즘에 그거 되게 엄격해. 학교들 아니면 수능이들. 그리고 여러분들 테스트 볼 때 들지 마. 들린다고. 이거 드는 순간 퇴실당할 버린다니까 얄짤없어. 안 봐줍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가끔 봐주시기도 하는데 나 같으면 내가 감독관이라면 안 봐줘. 부정행위야. 남들 보라고 자기 틀린 답을. 정답이면 모를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안 풀릴 때 자꾸 들잖아 시험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으세요. 자, 우리가 수치대입법이나 계수비교법을 이용해서 이 ABC를 구할 수도 있어. 계수비교법은 얘 정계식 있지? 자, 한번 또 여러분 안 써면 돼. 이거 정리해볼까?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빼기 1이야. 이렇게 써야 돼. 이 정도 속도로. 그래야지 시험 시간을 맞출 수 있어. 근데 아직도 공식 제대로 안 해온 사람들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뭐야 도대체. 과제도 안 하고. 좋은 말로 할 때 과제도 꼼꼼하게 하고. 자, 복습도 꼼꼼하게 하세요. 자, 그리고 계수비교법은 계수비교법은 얘 정계하고 얘 정계하고 얘 정계해서 쫙 동류항 정리. 그리고 3차항 계수끼리 비교, 2차항 계수끼리 같다라고, 1차항 계수끼리 같다라고, 상수항끼리 같다라고 비교하면 A, B, C, D에 관한 식 4개가 나와. 그리고 연립방식 풀면 돼. 근데 이 문자, 미지수의 개수가 늘수록 계산이 많아지겠지? 자, 수치대입법은 자, 여기 가로들이 있어. x에 얼마 대입하면 간단해질 것 같아? 1. 그럼 쫙 정리해. 그리고 x에 또 얼마 대입할까?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 0. 그렇지. 간단해지지. 또 x에 얼마 대입할까? 1 아까 첫 번째 대입했고 x1 먼저 대입했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x0 대입해서 삥 식이 나올 거야. 자, x 또 얼마? 2 정도 대입해도 돼. 왜 여기 2 대입하면 1 돼버리잖아. 간단해지잖아. 그럼 쭉 식이 또 나올 거야. 정리돼서 또 x 얼마 정도 대입할까?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 이거 말고 그걸 3 대입해 그냥. 2의 세제곱도 8이라고 바로 계산되니까. 얘는 2의 제곱 되겠지. 3 대입하면. 얘는 2 빼기 1이니까 1 되겠지. 이렇게 되면 A, B, C, D에 관한 식 4개가 나와. 또 연립방식 풀면 돼. 거의 이 문제는 수치대입법이나 계수비교법이나 계산이 많아. 그래서 다른 방법을, 조립제법을 이용한 방법들이 있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 모양에서만. 자, 이제 특이 3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자, 우변을 이렇게 정리해서 써볼게. 자, 여기 밑줄 친 것까지 x 빼기 1로 묶어버려.
그러면 가로 x 빼기 a부터 써야지. a 가로 x 빼기 1에 2제곱 되고 b 가로 x 빼기 1이 되고 플러스 c 이렇게 묶이고 뒤에 플러스 d가 돼요. 자, 이 등식을 한번 읽어보자. 자, 이 좌변에 있는 이 3차식을 x 빼기라는 1차식으로 나누었더니 자, 뒤에 d는 상수잖아, 그지? 1차식으로 나눴는데 뭔가 뒤에 곱하기 형태가 돼 있고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상수가 나오면 얘가 나머지가 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몫이 되는 거야. 자, 이런 등식이 있어. 이런 등식이 있다, 그쵸? 그런데 이 b의 차수보다 r의 차수가 낮아. 그러면 이때 a를 b로 나눌 때 몫이 크고 나머지가 r입니다라고 읽을 수 있는 거야. 어떤 조건에 의해서 b의 차수보다 r의 차수가 낮아. 자, 여기 x 빼기 1, 1차지? 이 d는 뭐야? 상수지? 차수가 낮지? 그럼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앞에 곱해진 요 가로 얘를 우리는 몫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우리는 자, 요 밑줄 친 요거 2차식 얘를 목 1이라고 할게. 그리고 이 d를 나머지 1이라고 할게. 첫 번째 나머지 첫 번째 몫이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 1차식 x 빼기 1로 나눴다라고 봤더니 조리제법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개수들 쫙 씁니다. 자, 거꾸로 선 긋습니다. 자, x 빼기 1을 0으로 만들면 x 얼마? 그 1을 왼쪽 여기다 씁니다. 자, 3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곱해져서 3이 될 거니까 다음 칸에 위아래 더합니다. 5가 되고 자, 사선으로 곱해서 5가 되면 다음 칸에 위아래 더합니다. 7이 되고 1과 7 곱해서 다음 칸에 위아래 더합니다. 8이 되고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돼? 나머지 1d가 되는 거야. 다시 동영상 자꾸 반복해서 봐. x 세제곱 이 3차식 이 3차식을 x 빼기 1로 나눴다라고 봤더니 뒤에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거야. 얘 목 1이라고 했지?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목 1의 뭐가 돼? 개수가 된 거지. 자, 그러면 목 1은 어떻게 쓸 수 있어?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이 목 1이야. 그런데 위에 봤더니 목 1이 바로 뭐가야? 이거야, 이거. 두 개가 같은 식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A, B, C를 바로 구할 수도 있어. 전개 싹 해버리고 계수 비교해버리면. 아니면 수치 대입법을 하는 거야. X값 3개만 대입하면 되잖아. A, B, C 3개니까. 왜? 이미 D는 구했어. 이 D가 뭐라고? 나머지 1. 첫 번째 나머지. 자, 그런데 얘도 이렇게 한번 볼 거야. 집중해. 이렇게 얘도 X 빼기 1로 묶을 거야. 이 두 개를. 그러면 가로 x 빼기 1 플러스 b 괄호 플러스 c가 돼. 이번엔 이렇게 읽어보자고. 요 좌변의 2차식을 x 빼기 1로 나누었더니 뒤에 c도 상수잖아. 이 상수는 나머지 2가 될 거고 두 번째 나머지. 그럼 얘가 뭐라고 표현하면 좋아? 그렇지. 목 2, 두 번째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자, 여기 있는 거 쓰지 마세요. 여기 있는 건 그냥 설명만 들어. 얘를 x 빼기로 나눈다. 조리치법 쓰면 3, 5, 7에 1 써주고 이렇게 쭉 쓸 거 아니야. 근데 3, 5, 7 어디에 있어? 여기 이미 써놨잖아. 여기다가 연속적으로 하자 이거. 깔끔하게. 또 1을 딱 쓰는 거야. 자, 3 곱하면 3 다음 칸에 위아래 더해서 8 곱해서 8 다음 칸에 위아래 더하면 15. 이 마지막 숫자는 반드시 나머지고 이 15가 뭐가 될 것 같아? C가 되는 거지. 이 2차식을 x 빼기로 나눌 때 얘가 목 두 번째, 얘가 나머지 두 번째 나머지 15가 바로 C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3과 8은 뭐라고 쓸까? 뭐야 이 3과 8이? 목의 개수 2.
잘했습니다. 목 2의, 목 2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한번 옆에다가 목 2를 써보자. 1차 항계수 상수하는 거야. 3x 플러스 8이 되는데 이 목 2가 바로 여기 있잖아, 여기. 자, a 가로 x 빼기 1 플러스 b 꼴이야, 이거. 이거 정리해서 정리하면 a, b 바로 구할 수 있잖아. 자, 여기까지만 써놓고 지금 선생님이 끄적이는 건 쓰지 않아도 돼. 이거 ax 빼기 a 플러스 b가 되고 a가 3,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8. a가 3이니까 구할 수 있어. b 11로.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괜찮지만 자, 얘도 한번 읽어볼게. 이 1차식 3x 플러스 8을 이번엔 뭘로 나눠? 똑같은 1차식 x-1로 나눌 때 이 a가 바로 뭐가 될까? 앞에 곱하나 뒤에 곱하나 곱합이야. 얘가 바로 세 번째 목 3인 거야. 그럼 이 b가 바로 뭐가 돼? 나머지 3. 세 번째 나머지야. 진짜 나머지 값이 3이 아니야. 세 번째 나머지를 얘기한 거야. 자, 그럼 얘도 조립제법 할 수 있어. 3, 8 쓰고 이렇게 긋고 얘 0으로 만드는 x값 1 쓰고 3 쓰고 3 쓰고 11 되면. 그런데 여기 3, 8 여기 써놨잖아. 또 예쁘게 이어서 연속적으로 조립제법 1. 그럼 얼마? 3 곱하면 3 위아래 더하면 11. 얘가 바로 마지막 나머지 3b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몫이잖아. 자, b는 11이 되는 거고 세 번째 목 a가 3이 되는 거야. 연속적인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이 이 모양에서는 가능하다. 일반적인 방법은 투치대입법 또는 개수비교법이지만 이런 모양에서는 연속적인 조립제법으로 a, b, c, d를 구할 수 있더라. 자, 거기 다른 풀이 1, 다른 풀이 2도 있어. 그거 개수비교, 다른 풀이 2가 개수비교고 다른 풀이 1은 좀 치환을 해서 간단히 정리한 다음에 개수비교한 거야. 그러면 다른 풀이 3도 있겠네. 무슨 방법? 투치대입법. 그렇지. 아까 설명만 그냥 말로만 했던 거. 자, 이제 47번. 자, 중요한 문제고 학교 시험에 나올 확률이 90% 이상. 자, 문제 읽으세요. 얘도 46번하고 거의 비슷한데 식이 조금 달라. 자, 응용한 거야, 46번을.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빼기 x 빼기 1은 여러분들 옆으로 쭉 쓰세요. 이번에는 2x 빼기 1이야. 세제곱 x 빼기 1이 아니라 x의 개수가 1이 아닌 2가 들어갔어. 집중. 거기 오타 났다. 거기 b 써주고 바로 2가 있잖아. 그 2가 가로 안에 들어갔어야 돼. 자, 교재 오타 붙여주세요. 1을 가로 안에 들여보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플러스 또 c 곱하기 2x 빼기 1 플러스 d가 되고 a, b, c, d를 구하자라고 했어. 우리가 조립제법의 기본은 x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야. 근데 x의 개수가 1이 아닌 2가 돼 있잖아. 그러면 일반적인 조립제법을 먼저 하고 그 몫에다가 무엇을 얼마를 곱할 거야? 아까 해봤잖아. 2분의 1. 그렇지. 그렇게 기억하는 거야. 이게 원리를 깨우친 거야. 자, 그러면 식을 먼저 한번 또 정리해보자. 수학은 귀찮은 과목이지 어려운 과목은 아니야. 계속 복습해야 돼, 꾸준히. 그리고 집중해야 되고 계산식도 줄여야 되잖아. 언어가 아니잖아, 국어나 영어 같은. 자, 얘도 처음에 2x 빼기 1로 다 묶어버려. 어디까지? 이렇게 세 개 항을. 그러면 a 2x 빼기 1 제곱 플러스 b 가로 2x 빼기 1 플러스 c 플러스 d가 돼. 자, 아까처럼 첫 번째 목과 첫 번째 나머지를 표현해 보자고.
그러면 얘가 바로 첫 번째 자, 작은 숫자로 쓸게. 크게 그냥 1 썼더니 진짜 몫이 1인 줄 아는 학생들도 있어. 이 D는 나머지 1이야. 첫 번째 나머지. 좀 작게 쓰자. 나머지 1로 쓰면은 그 나머지가 1인 줄 알지. 자, 조리제법 들어가. 마이너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개수들만 쭉 끄고. 꺾은 선. 야, 여기다 얼마 쓸까? 2분의 1. 그렇지. 그런데 이 2분의 1은 기본적으로 x-2분의 1로 나눴다라는 의미의 2분의 1이야. 얘가 0이 돼도 2분의 1이지만. 자, 그래서 내려옵니다. 곱합니다. 다음 칸에. 위아래 더합니다. 곱합니다. 다음 칸에. 위아래 더합니다. 곱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칸에. 자, 위아래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5. 얘가 바로 첫 번째 나머지 D가 되는 거. 자, 나머지가 식의 나눗셈에서는 나머지가 무조건 정수 아니어도 돼. 분수꼴로 나와도 돼. 근데 숫자의 나눗셈에서는 나머지가 분수꼴로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나머지는 0 이상 나누는 숫자보다 작은 정수가 돼야 돼, 숫자 나눗셈은. 자, 그러면 얘가 바로 목 1인데 우리 목 1이 어떻게 될까? 이거 그대로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목 1은 이 숫자들을 얼마로 나눠? 2로 나눈다. 다른 표현은 2분의 1을 곱해버리는 거야. 자, 여기다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얼마? 2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1이 목 1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살짝 조정을 해야 돼. 어떻게 쓸 거냐면 이제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1이 자, 목 1이지 얘도 2x 빼기 1로 묶어버려 이 두 개 함을. 그러면 a 2x 빼기 1 플러스 b에 플러스 c가 되는 거야. 얘는 연속적인 조리제법 아니고 따로따로 해야 돼. 그러면 이때는 뭐야? 이런 2차식을 또 이 1차식으로 나눌 거야. 얘가 목 2가 돼. 두 번째 목. 얘 C가 두 번째 나머지 2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개수들 따로 써야 됩니다. 왜? 얘는 두 배 있잖아. 조금 이쁘게 하려면 그냥 여기다가 따로 쓰는 거야.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을 자, 무엇으로? 2분의 1 써주고 2x 빼기로 나눠서 자, 또 내려옵니다. 자, 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위아래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곱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4분의 1 되겠네. 위아래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자, 얘가 바로 나머지 두 번째 C가 되는 거야. 이번에는 얘가 목 2야. 목 2의 개수지 사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여기다가 목 2를 쓸 건데 이 숫자 그대로 쓰면 돼, 안 돼? 안 돼. 자, 얘 2분의 1씩 곱해. 그럼 마이너스 1x 제곱되고 x. 자, 여기도 2분의 1 곱해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목 2가 되는 거야. 자, 집중해라. 자, 이 목 2가 바로 뭐야? 얘잖아, 얘. 즉, a 바로 2x 빼기 1 플러스 b가 된 거야. 얘도 그냥 이거 전개해서 개수 비교해도 a, b 금방 구합니다. 근데 연속적으로 한번 써보자고. 그러면 한 번 더 조리제법 써야지. 개수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1 쓰고 자, 얘가 바로 A가 세 번째 목 3이 되고 B가 세 번째 나머지 3이 됩니다. 자, 여기도 2분의 1을 씁니다. 자, 내려옵니다. 곱합니다. 위아래 더합니다. 그럼 얘가 마지막에 나머지 3, 세 번째 나머지 B가 되고 요게 바로 뭐야? 목 네 번째 같지만 아닙니다. 목 4라는 건 아니 3
세 번째 목 3은 A지. 아이고. 세 번째 목 3은 A인데 마이너스 1이 A가 아니지. 여기다 또 얼마를 곱해야 돼? 2분의 1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써야 돼. 그럼 A, B, C를 쫙 보여버리는 거야. 자,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는 마이너스 4분의 3, C는 마이너스 2분의 1, D는 마이너스 4분의 5가 됐어. 자, 그런데 우리 교재에 있는 풀이는 이 방법하고 또 달라. 살짝. 원래 똑같은 의미지만 좀 살짝 다르게 식을 쫙 나열해서 쓴 것 뿐인데 그거 보지 말고 그냥 이거 기억하세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드디어 2단원 마무리가 됐습니다. 3단원 진수분해 갑니다. 첫 시험 보고 학교에서 펑펑 우는 여학생들이 많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고 웃기고 있네. 공식 하나 기억 안 하면서 뭔 열심히 한 건데. 학원 열심히 친구들하고 재밌게 다녔을 뿐이지 공부한 건 아니잖아. 그럼 인정하면 돼. 그럼 마음 편해져. 아, 내가 게을렀구나. 그냥 학원만 다녔구나. 학원 10년, 20년 다녀도 복습 안 하면 머릿속에 안 남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보자. 누구를 읽고 있어? 자, 1번. 인수분해의 뜻 또 써보자. 인수분해라는 건 뭐냐? 자, 어떤 다항식을 자, 2개 이상의 뭐냐? 다항식의 곱으로 여기서 이 다항식은 단항식일 수도 있어. 다항식, 단항식을 같이 얘기할 때는 그냥 다항식이라고 표현하면 돼. 자, 2개 이상 다항식의 곱으로. 자, 이게 중요해. 곱하기 형태로 쓰는 거. 이걸 우리는 곱으로 나타내는 것. 이걸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해. 자, 두 번째는 인수의 뜻이야. 아, 인수가 뭐냐, 이거야. 자, 우리 지금 거는 안 써도 됩니다. 10이라는 게 있어. 이 숫자, 2개의 숫자 곱으로 나타내 볼게. 1 곱하기 12도 되고, 2 곱하기 6도 되고, 3 곱하기 4도 되지. 그럼 여기 1, 12, 2, 6, 3, 4가 12의 무슨 수라고 불러? 약수 또는 인수. 원래 같은 뜻이야. 예전 교육과정에는 인수는 식에서 불렀고 숫자에서는 약수라고 구분해서 불렀는데 아니야. 인수하고 약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우리가 1, 12, 2, 6, 3, 4가 12를 곱하기 형태로 나타냈잖아. 그치? 얘를 우리는 약수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약수분해한 거야. 또는 인수분해한 거야, 숫자를. 그런데 만약에 이 12를 1 빼고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쓸 수도 있겠네. 4 곱하기 3. 자, 이런 곱셈을 봤더니 얘 2하고 3이 무슨 수가 돼? 소수. 원래 예전에는 진짜 소수라고 썼었어. 근데 지금은 그냥 소수라고 써. 근데 발음은 소수라고 읽으세요. 소수점이 있는 소수 아닌 거니까. 그럼 소수의 뜻이 뭐야? 중학교 때 배웠잖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인수가 1과 자신. 크게. 네? 크게. 인수가 1과 자신밖에 없는. 약수 또는 인수가 1과 자기 자신만 있는 수. 잘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그게 기본인 거야. 기본. 근데 소수가, 소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끔뻑끔뻑끔뻑 착한 눈을 하고 있어. 처음 들어요. 라는 그 표정으로. 그때만 착한 척하지. 착한 척하다가 공부할 때는 틀려도 좋으니까 자꾸 얘기하고 고치면 되지. 자,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갖고 있는 수 또는 인수로 갖고 있는 수. 그게 소수야. 지금 소수로 곱하기 형태 나타냈네. 소인수분해가 될 거야. 자, 인수라는 건 곱하기 형태로 나타냈을 때, 자, 읽어가면서 쓸게.
인수분해했을 때 인수분해라는 건 곱하기 형태로 나타내는 거라고요. 했을 때 곱해진 자 각각의 당식 또는 단항식 각각의 다항 또는 단항식 얘를 우리는 인수라고 하는 거야. 원래 중3 때 이렇게 배웠어. 여러분들이 이 수학적 정의, 개념을 하도 멍멍이 무시하니까 머릿속에 들지 않아. 그리고 이해해야 된대. 공식 개념을 기억해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학은. 자, 48번. 인수척기라고 했는데, 봐봐. 81x 4제곱 마이너스 y 4제곱의 인수를 모두 쓰시오라는 문제야. 자, 우리 중3 때 내용으로도 저 정도는 인수분해가 돼야 돼.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81x의 4제곱이지? 그럼 얘는 9x제곱의 전체 제곱. 자, y 4제곱은 마이너스 가로 y제곱의 전체 제곱. 그럼 무슨 인수분해 공식? 합차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할 수 있어. 자, 이거야. a제곱 빼기 b제곱 기본 인수분해 합 차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중3 내용이야. 그럼 얘가 바로 a고 얘가 b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a 더하기 b. 자, 이번에 a 빼기 b. 자, 이렇게 썼더니 자, 앞에 거 하나 그대로 한 번 더 써주고, 자, 여기 중괄호 써주고, 9x제곱이 바로 3x의 전체 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어. 그러면 요 앞에 식은 귀찮아도 한 번 더 써줘야 되고, 이 뒤에 식이 또 가로 2개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돼. 자, 3x가 a, y가 b야. 3x가 a, y가 b. 이러면 인수분해가 끝난 건데, 인수분해 하세요라고 하면 마지막 걸 써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거 쓰면 인수분해가 완료가 안 된 거야. 대신 다시 한번 정리. 인수분해 하세요라고 하면 마지막 게 답이야. 그런데 자, 우리는 뭐라고 했어? 인수분해 하세요가 아니라 인수를 모두 쓰래. 마지막 것만 쓰면 틀립니다. 왜 그럴까? 자, 인수 한번 읽어. 시작. 곱해진 각각의 다항 곱해져 있는 각각의 것들이 다 인수야. 그러면 얘도 인수고 얘도 인수였던 거야. 자, 이제 인수를 한번 다 써보면 인수는 자 9x제곱 플러스 y제곱 얘도 써야 돼. 왜? 2개 이상의 곱의 형태로 나타냈잖아, 이 방식을. 그러면 9x제곱 마이너스 y제곱도 인수야. 자, 얘는 이미 한번 썼지? 얘는 그냥 이 모양이니까 얘는 똑같은 거야. 쓰지 않아도 돼, 얘는. 그리고 얘, 여기도 무는 거야. 썼지 이미? 그 다음에 이거 3x 플러스 y, 마지막 거 3x 마이너스 y. 인수는 이걸 다 써야지, 인수. 얘들이 다 인수가 되는 거야. 특히 뭐가? 요게 포인트지. 얘 세 개는 마지막 모양에 있어. 근데 마지막 모양이 없지만 곱하기 형태로 나타냈기 때문에 얘도 우리는 인수다라고 얘기해야 돼. 다시 한번 정리. 인수분해 하세요라고 하면 마지막 모양만 써야 돼. 인수를 모두 쓰세요라고 하면 얘도 써야 돼. 자, 이제 인수분해 공식 들어갑니다. 우리 곱셈 공식 아직도 다 못 외운 친구 있어. 여기 근데 누군지도 알아. 여기서 그냥 드러내놓고 얘기하는지 알았을 뿐이야. 자, 첫 번째 수학 점수 객관되기 싫으면 얼른 외우세요. 자, 여기서도 곱셈 공식의 거꾸로 반대적인 게 인수분해 공식이야. 한번 쫙 써보자. 동그라미 1번. 자, 기본적으로 MA 플러스 MB가 있어. 그리고 뒤에 MC도 있네. 자,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숫자나 식을 공통인수라고 불러. 인수분해의 기본은 공통인수로 묶어주는 거야. 자, 이 세 개의 양의 공통인수는 M이야. 전개 거꾸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으면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돼. 기본 인수분해 공통인수로 묶어주기. 자, 두 번째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게 묶으면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자, 거의 비슷한 모양. A제곱 빼기 2AB 플러스 B제곱은 가로 A 빼기 B의 제곱. 자, 우변에서 좌변으로 간 게 곱셈공식. 자, 좌변에서 우변으로 오면 인수분해. 자, 아직까지 중학교 3학년 과정의 인수분해야.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네. 그래서 공식, 곱셈 공식을 잘 외운 사람은 얘가 만만해 그냥. 아, 이거 뭘 전개했어? A 플러스 B의 세제곱 전개했을 나타나. 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공식. A 세제곱 빼기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빼기 B의 세제곱. 얘는 무엇을 전개했을 때 A 빼기 B의 세제곱 전개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4번.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CA. 얘는 무엇을 전개했을 때 나타났지? 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을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자, 5번.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자, 이 5번과 미안. 5번은 A 제곱이네. 중3 내용이네. 얘도 B 제곱. 합차 인수분해 공식 A 플러스 B A 빼기 B. 자, 6번의 별표. 그 다음에 6번 두 개 다 있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무엇을 전개했을 때 나타나느냐? 가로 A 플러스 B A제곱 빼기 AB 플러스 B제곱 전개하면 얘가 됐었어. 자, 그런데 얘는 인수분해식이잖아. 이걸 별표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이렇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인수분해해서 문제를 풀 거고, 어떤 문제는 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변형식으로 문제가 풀 때 있어. 세제곱 마이너스 3AB 바로 A 플러스 이 변형식 앞에서 우리는 공부를 했어. 이걸 공부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기억 못하면 공부한 거 아닙니다. 복습할 때 도움받으라고 동영상도 찍는 거고, 여러분들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면 결석자 없으면 동영상 안 찍을 거야. 근데 그러면 시험 문제 많이 틀지 말라고. 그러면 되잖아. 보기 귀찮으면 시험 문제를 많이 틀지 않으면 돼요. 근데 시험 문제 많이 틀린 사람들은 그 말이 안 되잖아. 알겠어. 자, 변형식이야. 얘는 인수분해식이야. 문제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문제를 풀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있었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인수분해식은 A 빼기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고. 자,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자, 6분만 채워, 6분만. 6분 오늘도 다 가고 있어. 근데 오늘은 시각이 주는 사람 없어서 기특합니다. 자, 변형식 써보자고 또.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변형식. 바로 A 빼기 B의 세제곱 플러스 3AB 바로 A 빼기 B. 자, 어떨 때는 인수분해식으로, 어떨 때는 변형식으로 우리 문제를 풉니다. 그냥 보면은 변형식 쓸지, 인수분해식을 쓸지, 아니면 둘 다 풀이 과정에 쓸 수 있는지 보여.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가보자. 도 중3 과정의 인수분해 공식이야. x제곱 플러스 가로 a 플러스 bx 플러스 ab. 얘는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로 인수분해. 자, 우리 이 7번 밑에 7번은 요 하나밖에 없지만 이것도 따로 기억해두면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 뭐냐, 여기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x제곱 빼기 가로 a 플러스 bx 플러스 ab가 있으면 x 빼기 a, x 빼기 b로 바로 써도 돼요.
근데 이 플러스 요 위의 공식이 일반적인 거야. 이걸로 다 해결할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를 따로 한번 표현해 주면 조금 더 계산이 촘촘해지지. 자, 8번. 8번도 중상과정이다 이거. ACX제곱 플러스 가로 AD 플러스 BCX 플러스 BD. 자, 얘 인수분해 공식 가로 2개 AX, CX 플러스 B 플러스 D. 끝. 자, 이제 8번. 8번 했으니까 9번. 자, 9번은 이렇게 돼 있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 ABC. 얘는 가로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자, 그 다음에 10번.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 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자, 집중, 멍 때리지 말고. 자, 이제 11번. xn제곱 빼기 1 인수분해합니다. x 빼기 1 xn-1제곱 플러스 xn-2제곱 플러스 xn-3제곱 플러스 점점점 x 플러스 1까지. 자, 이 11번은 예제를 하나 한두 개 해줄게. 예제도 같이 기억하세요. 자, 11번의 예제야. 만약에 x 세제곱 빼기 1이야. 자, n자리에 얼마 들어가서 3 들어갔지? 여기 x 빼기 1 써주고 여기 n자리에 3 들어가면 x 몇 제곱? 2제곱. 여기 n자리에 3 들어가면 x 몇 제곱? 1제곱. 자, 여기 x 1제곱 나왔지? 그럼 뒤에 플러스 1 써주면 돼. 자, 또 하나 써보자. x 4제곱 빼기 1이야. 자, 얘도 같은 모양으로 인수분해할게. 그럼 x 몇 제곱? x? 그렇지. 여기다 4 들어가는 거야. 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 x 플러스 1까지 쫙 써주면 돼. 그런데 이 모양은 원래 x제곱의 제곱 빼기 1은 1의 제곱이지. 합차 공식 이용하면 x제곱 플러스 1과 x제곱 빼기 1로 인수분해되고 x제곱 플러스 1 한 번 써주고 얘가 한 번 더 합차 인수분해 공식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그러면 얘가 맞는 거예요? 얘가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아. 어떤 문제는 얘를 이용해서 푸는 게 좀 편하고. 집중. 어떤 문제는 얘를 이용해서 푸는 게 좀 더 편할 때 있어. 요거 전개해봐. 그럼 요거 돼. x 빼기는 그대로 써주고 요거 전개해봐. 그럼 뭐가 돼? x 세제곱. 이렇게 전개 플러스 x제곱. 이렇게 전개 플러스 x. 이렇게 전개 플러스 1. 저게 똑같은 거였어. 그 대신 모양은 살짝 다르기 때문에 문제마다 우리는 구분해서 사용해 주면 돼. 자, 한 번만 더 해볼까? x 5제곱 빼기 1이야. 바로 x 빼기 1. 그럼 x 몇 제곱부터? 4제곱. 그렇지. 금방 외울 수 있어. 신경만 쓰고 있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자, 이제 12번. 자, 이 12번 인수분해 원래 유도 과정이 있는데 일단은 먼저 기억하자라고 해서 곱셈 공식에서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마이너스 abc 이런 모양의 식을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로 인수분해가 돼. 이거 난이도 높은 문제 자주 나와.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시간 제발 남지 말기를 바래. 너희들도 좀 편하게 지내보자고.